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전화와 문자 기능이죠. 그만큼 문자 앱에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기능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전부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읽지 않은 메시지 1개라고 나오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온 메시지만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지나간 메시지들 중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여기에서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읽지 않은 메시지만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일일이 찾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읽지 않는 메시지 중에 광고도 있고 필요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죠. 그런 메시지들에 읽지 않았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면 신경 쓰이죠. 자, 이럴 때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모두 읽음으로 표시하시게 되면 읽지 않은 메시지를 모두 읽음으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메시지 들어오시게 되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카테고리 분류를 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저는 지금 KT와 업무 2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법은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내 대화를 바탕으로 제한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인터넷 쇼핑이나 또는 회원 가입하는 인증 문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메시지에 인증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이라는 카테고리를 추가하라고 제안하죠. 자, 이렇게 인증이라고 2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눌러줍니다. 그리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인증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 해당 카테고리에 문자와 전화번호가 들어와 있죠.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추가를 해준 전화번호 외에 또 다른 문자 메시지를 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대화 추가 누르시고요. 인증과 관련된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 번호도 추가가 되겠죠.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인증 문자 이런 것들은 따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으시면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아예 만들 수도 있죠. 자, 테스트라고 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전화번호와 문자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완료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필요 없어졌어요. 지우고 싶어요.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카테고리 편집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우고자 하는 카테고리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체크가 나오게 되고요. 삭제를 할 수 있고 이름을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한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전화번호와 문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카테고리만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줄 표시가 보이죠?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생성하셨을 경우에 이 전체 카테고리에 모든 대화가 다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생성해서 분류한 전화번호 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대화만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카테고리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분류되지 않은 대화를 체크하시는 게 금방 찾을 수 있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아래에 보시게 되면 말풍선에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얼마 전부터 생긴 기능인데 삼성 갤럭시에서 카카오톡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에 다양한 기능을 넣고 있죠. 자, 여기를 눌러볼게요. 1대1 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거죠. 1대1 대화 누르시면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연락처 중에 한 명과 선택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단체 문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명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단체 문자를 보내려면 따로 비용을 들여서 그런 단체 문자를 보내는 웹사이트에서 보내고 하셨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런 기능은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룹 채팅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룹 채팅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만 가능하죠. 이렇게 추가해서 카카오톡의 단톡방과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분도 계신데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끼리는 이런 식으로 단체 채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이것도 잘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되죠. 삭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앞쪽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원하는 메시지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카테고리 편집은 앞서 봤죠. 그 다음은 별표 메시지인데요. 이 별표 메시지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명과 여러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죠. 많게는 전화번호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들이 몇천 개는 될 거예요. 그 다음 해당 메시지를 들어가면 또 그 메시지 방 안에 여러 개의 메시지들이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개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해당 메시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별표하기라고 나와요. 이 별표하기를 해주게 되면 메시지 앞쪽에 노란색 별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별표를 해둔 메시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죠. 한 대화방만이 아니고요. 별표를 해놓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하나에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또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메시지를 또 표시를 할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별표하기 했죠. 자, 지금 제가 두 개를 별표를 표시를 했어요. 서로 다른 메시지 대화죠. 자, 그 다음 메시지에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요. 별표 메시지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표시해둔 별표 메시지만 보여주게 돼요. 자, 지금 대화방이 있는데 이 대화방에 모든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요. 별표한 메시지만 보여주죠. 자, 그리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별표 누르시면 해제를 할 수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별표 메시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대화하시다가 중요한 메시지나 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별표를 해두시면 나중에라도 필요할 경우 별표 메시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로 뭐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시면 나중에 다시 송금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계좌번호 또 찾고 하시죠. 이렇게 해두시면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삭제와 복구 방법인데요. 자, 해당 메시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삭제가 나오죠.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 대화를 휴지통에 버리고 번호까지 차단을 할지 아니면 메시지만 휴지통으로 버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휴지통으로 버리기만 해볼게요.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해당 메시지가 휴지통으로 들어갔겠죠? 자, 다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휴지통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와 있죠? 여기 보시면 휴지통에 있는 메시지가 30일 후에 삭제된다고 하죠. 30일까지는 휴지통에 메시지가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터치하고 모두 복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더 이상 필요 없어서 휴지통을 완전히 비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측 상단 점색에 누르고요. 휴지통 비우기 해주시면 안에 있는 휴지통은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 경우는 더 이상 메시지를 살릴 수는 없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0일 후 삭제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 삭제는 안 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 메시지는 다시 살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30일 후 삭제가 안 돼 있고 바로바로 삭제가 돼요. 30일 후 삭제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럴 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메시지 앱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색에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휴지통이라고 있죠? 여기에 30일 동안 보관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끄시면 휴지통에 있는 메시지는 휴지통에 넣자마자 바로 삭제가 되겠죠. 이거는 되도록이면 꼭 켜놓고 이용하세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메시지 설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 들어가시게 되면 메시지가 왔을 때
알림을 어떤 식으로 할지 보여주죠. 자, 소리와 진동을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무음이 있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무음을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소리와 진동 허용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메시지 왔을 때 알림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를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알림 방식을 잠금화면 상태에서 이렇게 뜨게끔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허용된 상태예요. 눌러서 파란색 테두리가 없어지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자, 내가 휴대폰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이 메시지의 내용을 앞부분이라도 간단하게 보는 게 찜찜할 경우에는 허용 안 됨으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지죠. 메시지가 왔을 때 메시지가 몇 개 와 있는지 표시죠. 이것도 허용할 수 있고 허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팝업이죠. 이것은 잠금화면 상태가 아니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중에 메시지가 왔을 때 팝업으로 메시지가 왔다고 뜨는 거죠.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수신 차단을 전화번호로 할 수 있고요. 문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신 차단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전화번호를 추가를 해서 그 전화번호는 메시지를 아예 받지 않도록 차단을 할 수가 있죠. 카카오톡의 친구 차단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죠. 그 대신 이 메시지 앱에서는 내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뿐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번호를 추가해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번호에서 자꾸 광고, 문자다 이런 것들이 올 경우에는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 똑같은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즘 광고나 증권 투자 이런 식으로 많이 연락이 오죠. 그런 메시지들은 주로 앞쪽이 070, 080으로 많이 오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땐 입력번호 일치 부분을 누르시고요.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로 두시고 070이나 080 쓰신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번호로 시작하는 곳에서 온 문자 메시지는 전부 차단이 되게 됩니다. 광고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차단을 해주시고요. 자,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로 다시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광고 문자가 계속 바뀌면서 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입력한 번호로 일치할 대로 두시고요. 그때마다 번호를 추가하세요. 100개를 추가해도 되니까요. 계속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오는 메시지가 줄게 됩니다. 자, 저도 많이 추가해놨죠.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광고 문자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차단 문구로 지정할 수도 있죠. 차단 문구 들어가셔서 많이 광고가 오는 대출, 광고, 증권 이런 식으로 차단 문구를 입력을 해두시면 그런 메시지는 전부 차단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반 메시지도 차단이 될 수 있으니까 문구를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가끔 증권회사에서 문자가 오는데 여기에 증권이라고 넣으시면 그런 곳에서 오는 문자도 전부 차단이 되겠죠. 문구는 잘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차단된 메시지들이 있을 경우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이때는 차단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단된 메시지들이 전부 나오죠. 저는 지금 광고를 차단 문구로 넣기 때문에 광고가 들어간 문구들은 전부 차단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추가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추가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MMS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되겠어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동 다운로드에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체크가 돼 있으면 체크를 끄도록 하세요. 자, MMS 메시지는 파일이라든지 이모티콘, 영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그냥 자동 다운로드에 체크를 해주면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가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서 바이러스나 해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다운로드 받게끔 이렇게 꼭 꺼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특히나 요즘 해외들 많이 가시는데 해외에서 로밍해서 이용을 하실 경우에 MMS 메시지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면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해외에 나가실 때는 이걸 반드시 끄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링크 열기 허용이죠. 이것도 꺼놓도록 하세요. 자, 보통 요즘 피싱 문자 같은 거 오게 되면 링크를 이용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한 다음 내 정보를 빼내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링크 열기 허용도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빠른 답장 문구가 있죠.
이 빠른 답장 문구는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내가 자주 쓰는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두시면 메시지 보낼 때 일일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자 대화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입력창에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자 메시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빠른 답장 문구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앞서 설정에 입력되어 있던 문구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간단하게 선택해서 빠르게 답장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언제 만날까요? 바로 터치해서 전송해 주시면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죠. 아주 편리하죠? 그 대신 여러분이 자주 쓰는 이런 문구들은 미리 등록을 해 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메시지 화면으로 왔는데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추가 설정 들어가면 빠른 답장 문구라고 있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메시지 입력하시고 플러스만 눌러주시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들은 좀 전과 같이 메시지 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죠. 자,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것들을 보내시게 되면 그 사진의 정보를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사진을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전송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사진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이 사진을 받고 터치해서 기다리면 첨부 파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첨부 파일을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에 저장이 되겠죠. 자,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사진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사진을 선택한 다음 우측 하단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찍었는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지도 정보와 사진과 위치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찍었는지도 전부 나오고요. 모든 정보를 여기서 다 보여주게 됩니다. 2022년 6월 2일에 오전 10시 14분에 찍었다고 하고요. 위치까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내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까지 상대편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상대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 전송을 해서 공유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지 공유 시에 위치를 반드시 삭제하도록 하세요. 자, 이거는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본 설정과 메시지 앱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카카오톡을 또 안 쓰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인 메시지 앱만 잘 이용을 하셔도 훨씬 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